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폐기물과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 많은 전남의 경우 이 처리 과정이 복잡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방치된 폐기물 처리 해결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쓰레기가 국내로 되돌아온 사건도 있었죠. 예. 뭐 워낙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해서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만 작년 7월에 5,100톤, 10월에 1,400톤 하고 총 그 6,500톤 정도가 필리핀으로 수출이 됐대요. 근데 이제 당초 신고를 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수출이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하고 일부 유해한 생활 폐기물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현지에서 발각이 됐고 현지민들이 막 시위를 하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와서도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가 그 수출업체한테 처리를 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애들 그리고 사라져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비용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창피도 당하고 정말 환경 후진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국제적으로 뒤집어 쓰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처리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무려 뭐 3번에 걸쳐서 이게 수출했던 사항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그런 형평이 놓여 있어요. 이번에 평택항에 들어온 것만 해도 1,211톤이라고 그렇습니다. 세계 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를 배포했고 또 현지까지 가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헤쳤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시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평화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쓰레기로서 그런 부분에 오명이 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 폐기물과 오염된 불법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쓰레기 처리는 뭐 이렇게 사용자가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끝이 없고 한이 없겠죠. 과거 무단 투기된 쓰레기 우리가 야산 등에서 냉장고나 TV 등이 많이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건 신고만 하면은 무료로 이렇게 수거 가다 보니까 많이 정착이 지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모 지역에서는 우드 펠릿을 수입해 가지고 이게 환경 오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농공단지에 건설 폐기물을 무려 14,000톤이나 이런 무지한 양을 갖다 수년 동안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축사나 정돈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가 주사 바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특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자체별로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시가 조금 약하니까 농촌 지역이 좀 심한 거죠. 도시 지역보다는. 근데 어쨌든 좀 그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해남 사례도 있고 광양 사례도 있고 완도 사례도 있고 전라북도 군산 사례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게 방치되면 그 자체도 다시 그 또 다른 제2의 오염을 낳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 건강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형태든 빨리 나서서 이 조치를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고요. 그러나 이 처리에 대한 비용들도 또 만만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결국 그 배출자가 그렇게 방치한 사람이 내야 할 텐데 문제는 업체들인 경우 그게 그래 놓고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폐허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국가가 환경 오염 물 유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처리 비용에 대해서 상호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법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죄 수익이 본인한테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네.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미리 압류를 하고 보전 조치를 해놓고 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이 되면 우선 지금은 이제 재산이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그 신인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회사가 그 다음에 어려워져서 망하는 거니까 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바로 좀 보전 조치를 해서 처리 비용을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뭐 제도나 규제에 대해서 조금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로 수출을 한다곤 하지만 네. 또 이런 게 불법으로 생겨서 문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쓰레기 발생 원인과 네. 그 늘어나고 있는 그는 그 수량의 반면에서 전체를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불법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 생활 여건이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국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5,400톤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중에서 전체 30%에서 40%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뭐 사용하면서 수거 단계에서 파손된다든가 오염된다든가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냥 계속 버려진 상태로 둔다면 큰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물론 환경당국이 면밀하게 검사하고 나가는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 단계, 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의 탓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범국민적으로 다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만연되어 있는 쓰레기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길은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편의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회용품에 대한 그 소비들이 계속 늘고 네. 또 안타깝게도 일회용품이 이렇게 좀 소비가 늘어가는 이거에 1인 가구의 증가도 굉장히 그렇죠. 크게 영향을 네. 미쳤다고 그래요. 이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1인 가구의 증가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추세라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떤 생활 공동체의 모습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또 그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해서 어쨌든 이게 단지 환경의 문제, 플라스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그 흐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굉장히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망들, 갈망들이 강해지는 네. 시대를 우리가 지난 한 30-40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게 긴 시간에 이루어지면 자제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가서 가는데 네. 우리는 자제에 대한 주장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이런 네. 한 30-40년을 겹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누릴 수 있는 거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방 청소 안 하고 살면 좋잖아요. 네. 그러나 청소 안 하고 사는 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듯이 이렇게 일회용품을 계속 강화해서 쓰는 것, 계속 이걸 너무 쉽게 쓰는 것은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 지속적 성장을, 지속적 생존을 그 자체로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한 자각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나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그 욕망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욕망의 자제는 개인이 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네. 많은 그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이런 쓰레기들을 또 국내에서 처리하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가 너무 배출이 많아요. 네. 너무 배출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중반기에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 굉장히 선진적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사실 굉장히 심했었다고요. 아니 쓰레기도 내 마음대로 못 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었어요. 네. 쓰레기를 내 마음대로 버리면 이 사회가 이 지구가 쓰레기가 됩니다라고 하는 구호도 당시에 있었던 기억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배출이 너무 많고 배출에 대한 이게 좀 배출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배출되는 양에 비해서 국내적으로 좀 이렇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손쉬운 방법으로 싼 나라에 이거 잘 압축해갖고 팔아먹으면 뭐 돈 좀 들여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도 지금 쓰레기 수입 그렇죠. 거부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처리하고 배출을 줄이고 처리 시설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예. 지금 쓰레기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 지금 엄청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종이 하나만 소비량만 하더라도 1인당 한 1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폐지를 통해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종이컵이 1인당 한 300개 정도 쓴다고 그래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 또 나무를 없애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순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연과 같이 훼손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무단 투기 이것은 국민적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원칙만 잘 지키고 또 재활용 비율만 높이기만 하더라도 그 처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포장 재질이라든가 이런 구조 개선도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혀질 수 있는 포장재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여건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확충이 돼야 됩니다. 전라남도 농촌 쪽 보니까요, 6,795곳인데 이 중에서 약 20%인 1,360여 곳만 쓰레기 공동 집화장에 설치되어 있어요. 2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외 지역은 역시 갈 곳이 없다면은 무단 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집화장이 없는 지역이나 산간오지, 섬마을 뭐 이런 지역은 쓰레기 수거 사각지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단 방치되거나 또 소각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 시설을 지역에다 설치하고 싶어도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 하면서도 쓰레기는 많이 배출해 내는 이런 양면적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한몫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아주 막중하죠. 국가 예산 중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번에 그 수출했던 6,500톤 이 정도도 처리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되돌아오는 쓰레기는 물론 우리 환경부가 대집행을 해서 부담을 먼저 1차적으로 하는데 뭐 환경부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폐기물 처리 자체가 1차적으로는 배출자 돼 있어요. 배출자가 또 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그 쓰레기를 적치하도록 승낙을 했다면 그 토지 소유자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보관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처리 능력이 없다거나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지자체 몫으로 남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도 청구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업체 자체가 파산되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 손실과 피해 고스란히 지자체 아니면은 결국은 쓰레기를 버렸던 우리 주민의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산업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처리 과정 또 법적인 제도적인 요건 이런 것을 강화해서라도 불법 폐기물 피해나 손실이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아오는 것을 최대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케냐를 보니까 네. 정말 초강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죠. 전면 금지했는데 만약에 비닐봉지 하나를 버렸다가 적발이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3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예. 거기에다 2년 정도의 징역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초강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쓰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더 혹독합니다.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그 재고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케냐 국가가 그냥 회수를 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대 4,300만 원, 우리나라 돈 4,300만 원까지 벌금을 먹여버리고 그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4년 정도의 뭐 징역을 살리는 이런 혹독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솜방망이 같은 그런 처벌보다는 다시는 되돌이켜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물론 그 강력한 규제는 좋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당장 그럼 비닐을 생산을 안 하면 지금 우리 너무 비닐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 삶을 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문제는 있어서 그러니까 규제는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에 맞춰서 규제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좋은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그렇다면 불법적으로라도 투기하지 않도록 하고 투기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남의 경우에는 특히나 영농 폐비닐이나 네, 폐농약 그렇죠. 용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폐농기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 네, 숫자적으로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영농 폐비닐이 연평균 47,000톤이 이 배출이 된다는 네. 거고요. 이 중에 76% 31,667톤 정도가 수거되고 나머지는 미수거 상태라는 거예요. 네. 어딘가 땅에 묻혀 있을 거고 어딘가 좀 박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든 땅을 죽이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완전히 해소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자체의 노력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고요. 배출자가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출은 합법으로 배출하더라도 그 비용을 자기가 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그 비용을 내가 내는 돈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폐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발각되면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반드시 그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네, 뭐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런 폐농약 용기 처리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이미 네. 플라스틱과 폐비닐 봉투 이게 대란에 이제 들었다고 네.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비닐봉지 사용 이것이 핀란드 약 10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인당 사용이 1년에 한 420개를 사용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뭐 소비자분들이 이런 일회용품 제품 또 일회용 이렇게 플라스틱 그런 제품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냥 그 농약병이 지금 환경오염, 토양오염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빈병 수거율도 한 85% 정도 네. 되고 또 폐농약 봉지가 있습니다. 이게 봉지로 네. 나오는 이런 경우는 한 51%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동안 그 폐비닐에 대해서는 시군 간에 다소 격차는 있습니다만은 좀 적정하게 분류된 비닐에 대해서는 키로당 100원씩 정도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공단 기준으로 봤을 때 키로당 약 1,6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이런 장려금이 이제 마을에서 모아서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네. 공동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수거율이 아주 높았어요. 예. 높아지고 있어서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라든가 수거한 부분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 비닐이 그리고 농약 같은 거 배출하실 때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매뉴얼을 잘 이행해서 이렇게 예. 배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그 정부나 지자체 많은 그 대응책을 내놓고 예. 있어요. 정부는 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불법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를 2022년까지
네. 전체적으로 완전히 치우겠다고 이런 그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폐기물이 워낙에 좀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공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소각장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종합계획도 이렇게 발표를 네. 좀 했고요. 또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불법 그 폐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네. 대해서 처리 계획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현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약 65만 8천 톤 정도가 현재 그 방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만 톤도 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금년 내에 한 20% 정도를 처리하고 2020년까지 100%를 없앤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기 전에 또 미리 행위를 막기 위해서 처벌 기준도 좀 강화해야 되겠고 또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규제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모처럼 환경부가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도 또 내놨어요. 폐비닐과 농약 용기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아주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홍어가 뱃속에서 비닐이 나왔고 또 그 거북이 뱃속에서는 폐플라스틱이 나온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방송을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쓰레기도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추진 전략, 4대 추진 전략을 전라남도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배가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이게 궁극적 목적일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그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예컨대 생산을 줄인다고 봤을 때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이나 비닐 포장을 줄이도록 하면 포장재의 질이 높아져 비싼 포장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굉장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게 한순간의 이야기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러한 이유로 인한 가격의 상승을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고 그걸 정부 예산으로 좀 이렇게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다 크게는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상의 편리함, 이 편리함에 대한 추구, 편리함에 대한 욕망들을 우리 스스로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한 20, 30년, 30, 4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정말 죽어가는 흙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비를 좀 더 줄이고 편리함을 좀 더 자제하고 이러한 시민의식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규제와 또 수거 방침들이 효율성 있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비자와 정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폐기물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이 환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